여러분들 오늘은 그 파이썬 실습 첫 번째 시간인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안 할 것 같고 이제 파이썬 설치하는 거 그리고 아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뭐 넘파이의 기본적인 어떤 함수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설치하는 것부터 같이 해봅시다. 저희는 아나콘다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파이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패키지 같은 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나콘다라는 걸 받아볼게요. 여기 구글에서 아나콘다 검색을 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 보면은 여기 다운로드가 맨 처음에 나와 있네요. 요거 한번 받아볼게요. 윈도우니까 저는 윈도우를 여기 받았어요. 조금 걸리죠. 그래서 다 받아지면은 요거를 설치해 볼게요. 이렇게 설치하는 창이 떴거든요. 이렇게 다음 누르고 뭐 그냥 추천하는 대로 설치해 볼게요. 이것도 그냥 기본 설정으로 할게요. 조금 걸리네요. 여러분들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할 건데 뭐 주피터 노트북 말고 나는 뭐 구글 콜앱을 쓸 거다 아니면은 뭐 파이찬 같은 거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제 제 수업에서는 주피터 노트북을 위주로 수업을 나갈 거고 그래서 일단 설치하는 것부터 같이 좀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파이썬의 기본적인 뭐 문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오늘은 이제 넘파이 우리가 선형대수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벡터랑 행렬 같은 걸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넘파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넘파이 조금 쓰는 법이랑 이제 플롯 하는 방법 그거를 위해서 뭐 매플롯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써보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설치가 다 됐고 설치가 다 됐으면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할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해서 아나콘다를 해보면은 이렇게 내비게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내비게이터라는 거를 띄워보면은 여기 밑에서 뜨고 있네요. 잠시만요. 뜨면은 옮겨 드릴게요. 내비게이터가 요렇게 요런 창이 뜨거든요. 여기 뭐 제가 설치해 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된 그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기 주피터 노트북 있잖아요. 주피터 노트북 요거를 런치를 하면은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이 돼요.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시작해서 아나콘다를 검색을 하면은 아나콘다 프롬프트라는 게 있죠. 여기 프롬프트가 그럼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주피터 그 주피터 할 때 이 P는 파이썬 할 때처럼 PY예요. 주피터 한 칸 띄고 노트북 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웹 브라우저가 뜨면서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 화면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파이썬이랑 아나콘다 설치했고 주피터 노트북 실행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뭐 적당한 폴더, 제가 사용하는 폴더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new 있잖아요. new. 여기 new.
좀 확대를 할까요? 여기 new가 있죠. new. 여기서 파이썬 요거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그럼 이렇게 새로운 창이 떠요.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 뜨면은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거를 뭐 여기다가 짜면은 되죠. 여기까지. 보시면은 일단 여기 언타이틀이라고 된 데를 클릭을 해보면은 파일 이름을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아 3이지. 이번에 3강이니까 이렇게 저는 인클래스 3이라고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셀이라고 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여기서 맨 처음에 일단 요거를 해봅시다. 그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그거를 np라는 약자로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컨트롤 엔터를 쳐볼게요.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지금 여기가 별 모양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숫자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별 모양일 때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실행 중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숫자로 바뀌면은 실행이 완료됐는데 이제 몇 번째 실행이 된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2번 실행을 해서 2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커널에 들어가서 다시 리스타트 앤 클리어 아웃풋 해볼게요. 요러면은 다시 초기화가 된 거예요. 한 번도 실행하지 않으니까 여기가 빈칸이 됐죠. 이거를 다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다시 1이 뜹니다. 2번 실행하면은 2, 또 3, 4, 5 이렇게 실행 몇 번째 실행을 했는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np라고 해서 np를 이용을 해서 여기 안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셀을 하나 추가해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셀 말고 여기 두 번째 셀이 추가가 됐죠. 여기 두 번째 셀이 추가가 됐고,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어레이를 생성을 해볼게요. 어레이라고 하면은 어레이에는 뭐 1차원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벡터가 되고, 2차원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행렬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A라는 애를 만들어 볼게요. numpy 안에 np 안에 array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어레이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안에다가 초기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초기 값. 초기 값을 예를 들어서 1, 2, 3으로 되어 있는 벡터 A를 만들어 달라. 그럼 1차원 벡터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프린트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A라는 변수가 1, 2, 3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벡터가 하나 나왔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지 A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행렬을 만들어 볼게요. 행렬은 이렇게 1, 2가 첫 번째 줄에 들어가 있고 3, 4가 두 번째 줄에 들어가 있는 이제 2x2에 생성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프린트 A를, 라지 A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1, 2, 3, 4가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벡터랑 행렬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또 뭐 다른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1, 2, 3, 4, 5, 6 이렇게 2x3짜리 그런 다음에 프린트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1, 2, 3 첫 번째 행에는 1, 2, 3 두 번째 행에는 4, 5, 6 이게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행렬이 하나 나왔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초기화를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초기화 방법을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numpy에 제로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0으로 가득 찬 행렬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이즈를 쓰면 돼요. 3x4에 0으로 가득 찬 행렬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라지 X로 쓸까요?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0이 들어가 있죠. 0으로 가득 차 있는 3 x 4짜리, 여기 3 x 4를 만들어 달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원스, 이거는 뭘까요? 좀 느낌이 오죠. 2 x 5짜리로 만들어 볼게요. 1로 가득 찬 행렬이에요. y를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실행 하면은 여기 2 x 5짜리, 2 x 5짜리 1로 가득 차 있는 행렬이 나왔죠. 또 0이나 1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사이즈를 쓰고 뭐 100으로 가득 차 있는 거. 그럼 여기는 두 번째 인자로 가득 찬 행렬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인자의 쉐입으로 두 번째 인자로 가득한 행렬. 그러니까 3 x 2짜리 행렬을 만드는데 100으로 가득 차 있는 행렬 Z가 나옵니다. 그쵸? 3 x 2짜리가 나오고 100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요 값으로 가득 차 있는 행렬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요거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0, 1 또는 특정한 값으로 초기화하는 법이죠. 네, 요렇게 했고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값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mp의 arange라는 함수가 있는데 인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시작하는 값, 마지막 값이 들어가는데 포함이 안 됐어요. 디폴트로는 포함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증가량, 요렇게 들어가는 함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0부터 10까지 여기 세 번째 인자를 안 넘기면은 1씩 증가하는 그런 벡터가 하나 나올 거예요. 프린트 해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0부터 1씩 증가를 해서 10까지 가는데 10은 포함을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순서대로 나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똑같이 0부터 10까지인데 2씩 증가를 해달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0부터 시작을 해서 2씩 늘어나는데 10은 포함이 안 되죠. 뭐 3씩 하면은 또 이렇게 0, 3, 6, 9, 뭐 4씩 하면은 0, 4, 8 이렇게 증가하는 양, 여기 증가하는 양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씩 증가하는 거를 만들어 달라 라는 뜻이 됩니다. 요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번에는 좀 비슷하지만 다른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추가할게요. 요거는 동일한 간격으로 쪼개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A 레인지에서는 증가하는 양을 명시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몇 개로 쪼갤지를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값을 주고 마지막 값을 주는데 이번에는 디폴트로 포함이 돼요. 그리고 전체 개수를 명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0부터 10까지 요렇게 한번 쪼개 볼게요. 그러면은 총 3개, 0, 5, 10 해서 총 3개가 나왔죠. 여기 3단계로 쪼개달라고 해서 여기가 3개가 나온 거예요. 여기 마지막 값이 포함이 됐죠. 10까지. 만약에 뭐 4개로 쪼개주세요 라고 하면은 요렇게 그러니까 3분의 10씩 늘어나게 됐죠. 뭐 5개로 쪼개주세요 하면은 0, 2.5, 5, 7.5, 10 해서 총 5개가 나왔죠. 요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증가하는 양이 아니라 전체 개수를 명시를 해주면은 간격을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네,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다가 옵션으로 여기를 뭐 요렇게 포함을 할 건지 아니면 포함하지 않을 건지, 이렇게 그럼 포함 안 하고 5개로 자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렇게도 가능합니다. 요거를 따로 써드릴게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Z1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일하죠. 동일하게 나오죠. 원래 디폴트가 true니까요. 근데 이제 Z2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거 포함 안 하고 5개씩 균등하게 잘라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또 뭐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랜덤으로 샘플을 생성해 볼게요. 랜덤으로 샘플을 생성하는 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랜덤이라는 거에서 랜드라는 게 있어요. 랜드. 여기 안에 사이즈를 써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0에서 1 사이에 유니폼을 따르는 랜덤 샘플이에요. 요렇게 2x3짜리 행렬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냥 랜드 하면은 0에서 1 사이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모든 값이 나올 확률이 일정해요.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확률. 반대로 랜드 n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따르는 랜덤 샘플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평균이 1이고 분산이 잠시만요. 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도록 이렇게 똑같이 2x3짜리 랜덤 샘플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요 각각의 값들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랜덤 샘플을 생성을 했다는 뜻이에요. 네, 요것도 조금 수업할 때 많이 씁니다. 유니폼으로 생성을 하거나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생성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있고, 우리가 이렇게 생성한 numPy의 어레이에 있는 어떤 속성들을 볼게요.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Z라는 걸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봅시다. 스몰 z는 이렇게 해볼까요? 스몰 z랑 라지 z를 이렇게 프린트를 해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차원 어레이, 그러니까 벡터가 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2차원 어레이, 행렬이 되는 거예요. 1로 가득 차 있죠, 둘 다. 이때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요게 있고 요런 게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요렇게 스몰 z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멘션이 1이에요. 디멘션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디멘션이 1이고 쉐입은 지금 3 요거 값이 3개 들어있잖아요. 3 그러니까 3개의 값이 들어있는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3, 여기 비어있죠. 1차원이라서 여기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는 뭐냐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전체 값의 개수예요. 이렇게 한번 또 해볼게요. 라지 Z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라지 Z는 디멘션이 2예요. 행렬이니까 2차원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쉐입은 뭐예요? 2행 3열로 돼 있죠. 2행 3열.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값, 여기 행이랑 열을 곱한 값이 나올 거예요. 각각의 자리가 총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죠. 그러니까 ndim 같은 경우에는 1이면은 벡터고 2면은 행렬이라는 뜻이에요. 쉐입은 몇 행,
몇 행이 나올 수도 있고 몇 행, 몇 열 요렇게 나오겠죠? 잠시만요. 잠깐 전화가 왔네요. 요렇게 n 디멘션이 1인 경우에는 요런 결과가 나오죠. 쉐입에서. 마찬가지로 디멘션이 2인 경우에는 요렇게 몇 행 몇 열이 나와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체 스칼라의 개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행 곱하기 열이 나오겠죠. 요렇게 ndim, shape, size라는 어떤 속성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실습 수업인데 녹화로 하다 보니까 속도 조절이 잘 안 되네요. 여러분들 적당히 멈춰가면서 잘 따라오면서 해보세요. 이번에는 리쉐입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요건데 B라는 행렬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A라는 행렬을 리쉐입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4행 3열로 해달라는 거예요. 요거는 일단 1차원 벡터가 나오죠. 12행짜리로 12행이라고 해도 되나? 일단 12행이라고 쓸게요. 12 by 1이라고 쓸게요. 요거는 A를 4 by 3으로 리쉐입을 해달라는 거예요. 해볼까요? 원래 A 레인지로 생성을 했으니까 그냥 벡터가 나오죠. 0부터 1씩 증가해서 12는 포함 안 하도록 이렇게 12개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를 리쉐입을 했어요. 4 by 3짜리로. 근데 이게 순서가 어떻게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요렇게 줄 바이 줄로 채웠죠. 이게 0, 1, 2, 3, 4, 5, 6, 7, 8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게 0,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데 행 바이 행을 먼저 채웠어요. 1행부터 채우고 그 다음 2행을 채우고 3행을 채우고 이렇게 줄 바이 줄로 채워가면서 리쉐입을 했죠. 요거를 또 다시 리쉐입을 할 수 있어요. 뭐 6 바이 2짜리도 할 수 있어요. 되죠? 이렇게 0, 1, 2, 3, 4, 5, 6, 7 근데 이제 안 되는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사이즈가 맞지 않을 때는 안 되겠죠. 이거를 뭐 5 바이 2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오류가 나죠. 사이즈가 안 맞아요. 요거는 사이즈가 12죠. 얘도 사이즈가 12죠. 얘도 사이즈가 10인데 얘는 사이즈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안 맞죠. 이런 경우에는 리쉐입이 안 되죠. 여기 오류 문구를 봐도 리쉐입 그러니까 어레이의 사이즈가 12짜리인 애를 5 바이 2짜리의 쉐입으로 리쉐입은 할 수 없다.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오류가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거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요렇게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요거를 또 해볼까요, 이제? 어레이의 값을 읽어오는 법. 접근하는 법. 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면은 이렇게 0부터 11까지 1씩 늘어나면서 이렇게 차 있잖아요. 그쵸? 요거 말고 리쉐입까지 합시다. 이렇게 리쉐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행 1열에 있는 값은 이렇게 읽어와요. 1행 2열에 있는 값 뭐 1행 3열에 있는 값
1행 4열에 있는 값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행, 몇 열인지가 들어가는데 0부터 세요. 이제 1행은 0이 되고 1열도 0이 돼요. 0부터 카운트를 합니다.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0부터 세죠. 그러니까 0,0을 했을 때 1행 1열 값이 나오니까 0이 나온 거죠. 뭐 예를 들면은 2,3을 넣으면은 3행에 4열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이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그쵸, 여기 11이 나오죠. 요렇게 합니다. 이거를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이러면은 A에 0부터 1까지랑 3을 하는 거예요. 요게 A 레인지 같은 거거든요. 레인지.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증가를 시킬 건데 1씩 증가를 시키고 마지막 거는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사실 풀었으면은 0부터 1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이죠. 그럼 이거는 다시 쓰면은 1행부터 2행까지 4열에 있는 값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3하고 7이 나오겠죠. 한번 볼까요? 그쵸, 이렇게 3, 7이 리턴이 되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0, 땡, 2 하면은 0,2, 1을 넣은 거랑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3이 되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럼 1, 2, 3행을 줄 거예요. 그러면 3, 7, 11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뭐 1행에 있는 건데 1행부터 뭐 여기까지 달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A를 요렇게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1행에 1열부터 2열까지 있는 값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0하고 1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0하고 1이 나오죠.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조금 더 어렵게 가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볼까요? 11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1은 뭐냐면은 마지막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달라는 거는 마지막 행, 마지막 열에 있는 값을 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면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행, 마지막에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6이 나와야겠죠. 6이 나옵니다. 6도 나오고, 이거를 조금 더 나가면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도 가능해요. 요거 뭐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1부터 2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행까지 가달라는 거죠. 마지막 행까지. 근데 마지막 행을 포함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게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써볼게요. 요렇게 쓰면은 사실 이거는 0, 1, 2 요렇게 되는구나. 요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요게 되겠죠.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그쵸, 6만 나오죠. 반대로 뭐 요렇게 해볼까요? 이러면은 A에 1,1땡 마이너스 1인데 이거 풀었으면은 1,1 2부터 해서 3까지인데 3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요게 되겠죠. 그러면 프린트 해보면은 이렇게
5, 6이 나오죠. 이 행에 있는 2열, 3열에 있는 값이니까 요게 나온 거죠. 헷갈리죠? 그러면은 맨 마지막 것까지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비워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A에 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3열부터 마지막 열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6, 7, 10, 11 여기 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3열부터 마지막 열까지니까 여기 6, 7, 10, 11에 나온 거죠. 여기 좀 어려울 거예요. 요거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행 컴마 열로 들어가는데 땡을 쓰는 경우에는 시작값부터 끝값까지 땡을 쓰는데 끝값을 제외하고죠. 이렇게 되죠. 시작값 더하기 1 점점점 해서 끝값 마이너스 1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마지막 위치죠. 마이너스 2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위치죠.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세는 거예요. 요런 규칙을 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거를 조합해서 쓴 거예요. 요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요렇게 하면 일단 넘파이는 어느 정도 끝났어요. 넘파이는 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고 있는 이 내용 이제 다음부터는 설명 안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넘어갈게요.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여기 그림을 그리는 라이브러리고요. 그 중에서 파이플롯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보통 이렇게 PLT로 줄여서 많이 써요. PLT로 줄여서 많이 씁니다.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0부터 10까지 100개로 쪼개주세요. X를 이렇게 만들고 Y는 2 곱하기 X를 해주세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랜덤을 조금 섞을 수도 있죠. 요런 거를 좀 섞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요렇게 하면 되나? 아, 에러가 나네. 그럼 그냥 할게요. 요렇게 100개니까 그냥 100개로 했어요. 여기 뒤에다가 좀 랜덤 값을 섞은 거죠. 그러면은 PLT 여기서 불러온 이 PLT라는 거에다가 플롯을 해볼게요. X, Y를 플롯을 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가로축, 세로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만약에 여기 랜덤 노이즈를 안 넣었으면은 요렇게 깔끔한 애들이 나오겠죠. 가로축은 0부터 10까지 100단계로 쪼갠 거고 세로축은 이 가로축 값에다가 2를 곱한 거니까 가로축은 0에서 10까지 증가할 때 세로축은 0에서 20까지 증가를 하죠. 2배니까요. 여기에다가 노이즈를 조금 섞으면은 이제 요렇게 가로축으로는 일정하게 쭉쭉쭉쭉 증가하지만 세로축으로는 이렇게 노이즈가 섞여 있는 거가 되겠죠. 요렇게 플롯을 그리면은 순서대로 직선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저 X랑 Y에 들어있는 값을 순서대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스캐터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가로축, 세로축 값인데 이거는 점을 찍는 거예요. 아, 요게 겹쳐서 나오는구나. 그림을 하나 새로 그릴게요. 요렇게. 요게 이제 플롯으로 그린 거고 요게 스캐터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는 거를 순서대로 선으로 연결했을 때 요렇게 플롯처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스캐터고 요거는 플롯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선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으면 플롯을 써야 되고, 그냥 선으로 연결할 필요 없이 그냥 분포가 돼 있는 거를 그대로 보면 되면은 우리가 스캐터를 사용을 하면 돼요. 요거 두 개, 플롯이랑 스캐터, 요거는 정말 많이 씁니다.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파이썬 기본적인 거는 요 정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속도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진행하다 보니까 되게 빨리 끝났는데, 이거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요걸로 한 시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따라 하시려면은, 지금 영상은 뭐 35분밖에 안 되지만 따라서 하시려면은 중간중간에 멈춰가면서 본인이 충분히 따라 하면서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야기한 거 앞으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설명하지 않을 거고 그냥 완전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